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거절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령껏 거절을 잘하는 편인가요? 이런 질문에 약 51%의 직장인들이 아니요, 저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거절을 잘하는 편인가요?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 나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 등등 이유야 어찌됐든 거절을 잘 하지 못하면 내 삶의 질과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거절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인이나 가족, 친구들이 부탁을 했을 때 내가 할 일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때는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쉬고 싶거나 그냥 그 부탁을 들어주기 싫을 때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주면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이것이 쌓이면 그 부탁을 한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왜 이것도 거절을 못했을까?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죠. 당연히 자존감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절하는 데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여지를 두지 말 것입니다. 당장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다시 와 하면 상대방은 진짜로 다시 옵니다. 특히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대답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하는 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대응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은 관심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스팸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보험, 카드 이런 등등의 전화가 왔을 때 관심 없습니다, 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거절할 때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여지를 주지 말 것,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절을 잘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이유나 설명을 들어서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상대방이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우리 회사 내규상 그 부탁은 들어줄 수 없습니다. 혹은 나 정말 취소할 수 없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탁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유나 사례를 들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집요하게 부탁을 해오면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을 잘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10의 강도로 부탁을 했을 때 나는 한 4, 5 정도의 강도로 응답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시간만 시간 좀 내주세요 했을 때 제가 지금 할 일이 있어서 그 정도는 안 되고 20분, 30분 정도는 시간을 내줄 수 있습니다. 나 지금 급한데 10만 원만 빌려줘. 그럴 때 내가 지금 가진 게 3, 4만 원 정도밖에 없어. 10만 원은 없고 3, 4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거절하고 들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상대방의 부탁에 동의하면서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직장 상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기 싫거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럴 때 상대방 부탁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면서 거절하면 됩니다. 부장님 말씀하신 프로젝트는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집어넣거나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거나 첨부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분명한 거절의 메시지죠. 마지막 네 번째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저의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 채널에 책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앞광고가 들어왔을 때 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채널에 이익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받아들이는데요.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우리 채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제안하신 책은 우리 채널과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우리 채널과 맞는 내용으로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배려하면서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요령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거절해야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하면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도를 아십니까? 혹은 스팸 전화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아싸, 거절하는 연습 상대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도 난 마음 약해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거절은 상대방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한 부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상대방이 부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만큼 우리는 그 부탁을 거절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떤 생각, 느낌이 드십니까? 65.9%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거절을 못하겠다는 생각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적절한 상황에 이용하셔서 거절을 못함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내려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 메신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